오늘은 역사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의 키워드는 키워드라고 민주주의가 있고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시민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3개 정도가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계속 되는 게 지 맘대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독재 약간 비스무리하게 하려고 계속 가다가 시민이 너무 독재라는 애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게 4.19 혁명이 터졌어요. 4.19 혁명이 터졌는데 여기 4.19 혁명이 터져가지고 이승만이 가다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으로 뽑힌 그 대통령이 박정희인데 그 전에 저희는 4.19 혁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4.19 혁명은 이게 이승만이 여기 장기 그걸 했다고 하잖아요. 이승만이 계속해서 대통령 하려고 시도했는데 이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투표를 하는 건데 이게 투표를 해가지고 얘네를 뽑는 건데 얘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거 계속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혁명이 일어나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냐면은 3.15 이거 부정선거란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3월 15일 이승만이 선거할 때 이거 약간 거짓으로 선거 애들 막 다 위조하고 막 투표 용지안 다 바꿔치고 해가지고 이제 지가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이제 일시처지 다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화가 나서 일으킨 게 149 혁명입니다. 이게 얘네가 대통령이 계속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독재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게 특히 학생이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게 약간 시위를 벌입니다. 직격탄을 때리는데 얘네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진짜 그냥 얘들을 그냥 다 때려잡아요. 그냥 얘를 폭력으로 그냥 다 때려잡는데 여기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 뭐 이런 애들까지 해가지고 얘한테 다 때려 붙는 거예요. 이거 나가라고 시위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네 둘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하야하라라고 했거든요. 하야하라는 거는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라 이 뜻이에요. 박근혜 사람한테도 하야하라 많이 외쳤죠. 이렇게 얘네들이 대통령을 하야하라 해서 결국은 하야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19 군사혁명을 알아볼 건데 장면 내각과 일단 5.19 군사혁명을 알아볼 겁니다. 5.16이잖아. 5.16 군사혁명. 이거는 보면은 장면 내각이라는 게 수립이 됐어요. 수립이 됐는데 얘네가
4.19 혁명이 일어나고 뭐였지?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개정됐거든요. 헌법이 개정됐는데 그때 뭐였죠? 그 국무총리 장관 선출하고 그런 거를 해서 얘네가 수립이 돼요. 얘네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선거 이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얘네가 해서 얘네가 활동해서 이게 지방자치선거가 일어나요. 근데 얘네가 한계가 있었는데 이게 민주당이 막 분열하고 계속 막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 이거 있죠 이걸로 인해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5.16의 군사적 이거 정변이구나. 정변 이게 뭐냐?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 좀 방금 좀 이따 나올 거는 박정희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사 자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이게 내가 요거를 무너뜨리고 이 독자를 또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게 정변이란 게 혁명이나 쿠데타 같이 약간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치상에 큰 변동을 주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옛날에는 전부 다 독재를 하려고 이시저시 다 했네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사람을 보면은 대통령 중심제로 넘어갔어요. 대통령 중심제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그래도 그때 이승만이 있었으니까 법이 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대통령을 한 번에 3번까지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아까 이거를 했죠. 5.16 군사정변. 얘가 권력을 잡았다 했죠. 3번 다 되려고 진짜 계속 대통령이 얘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일단 얘 이거 정책을 보면은 한일 협정을 체결하자라는 걸 했는데 이게 경제 발전을 하는 자금을 벌기 위해서 얘네를 체결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장기 집권 시도 아까 말했듯이 이거 1969년에 얘가 또 대통령이 3번 될 수 있게까지 개정을 해놔가지고 또 대통령을 맡게 됩니다. 유신 체제의 성립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먼저 유신 체제를 보면 유신 헌법이거든요. 일단 유신 체제를 보면은 유신 헌법이란 게 있는데 일단 유신 헌법을 보면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회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 중임 제한도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대통령보다 유리하라 이 소리예요. 이게 이거 박정희가 대통령이 3번 되게 안 돼. 다 된다고 계속 되고 싶다고 하고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유리해지라고 자기도 대통령 자체가 유리해지려고 지금 유신헌법, 유신체제 이런 거를 막 써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좋진 않겠죠. 권력이 전부 다 대통령한테 몰리니까. 그러니까 반대운동이 생겨나는데 이게 언론, 노동, 학생 요 계층에서 이제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걸 하다가 부마 항쟁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부마 항쟁이란 유신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 가운데 김영삼이
피의원작에서 채용되자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전개된 대규모 항쟁이에요. 요거를 부산과 마산에서 엄청 커다랗게 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하니까 박정희 요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다가 이제 박정희가 터진 거예요. 얘네가 내부 분열하고 터져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했거든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유신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유신헌법 39조, 53조, 59조를 읊어보자면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라는 유신헌법을 세웠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냐? 전두환.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대통령이시죠? 나쁜 쪽으로 해가지고 좋은 쪽인가? 아무튼 전두환을 보기 전에 저희는 5.18 민주화 운동을 볼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볼 거예요. 얘네가 광주에서 계엄 철회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5월 18일에 터졌다고 5.18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신군부의 폭력적 진압에 이제 시민군이 빡쳐갖고 결석을 항쟁하고, 그 다음에 계엄군이 광주 시내를 포위하고 그냥 폭력으로 시민군을 다 때려잡았대요. 그래갖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영향을 끼쳐서 아시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막 민주화가 퍼져나갔다 이 소리예요. 그래갖고 여기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에 이게 민주화 운동의 영향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까지 됐을 정도로 좋은 그거거든요. 의미 깊은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두환 정부의 수립과 정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립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통령에서 전두환이 딱 선출이 됐는데, 또 얘도 헌법을 고치고 또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얘하고 똑같은 제 됐죠? 박정희하고. 얘도 대통령 고치고 얘 다시 한 번 더 들어갔는데, 이 전두환도 갔다가 또 헌법 고쳐먹고 다시 들어갔어요. 얘도 독재를 냈거든요. 얘도 독재를 냈는데, 얘도 언론사 뉴스 같은 거를 다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뉴스 사전 검열하고요. 그 다음에 삼천교육대를 운영했는데, 삼천교육대가 폭력, 마약, 뉴스 사원 등을 교육하여 사회 기관을 확립하는 명분으로 세운 기관인데, 교육생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유리를 일어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좀 별로 좋진 않은 거죠. 그냥 안 좋은 거죠, 이게. 이 유화정책이란 게 또 있는데, 전두환하고도 유화정책이란 게 있는데, 유화정책을 보면은 이게 유화정책을 보면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를 하고, 교복 자율화, 그리고 세계여행 자유와 프로 야구단 창단 등을 해줬다고 하는데, 상대방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약간 그냥 온건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고 계속 대통령이 이런 걸 안 해줬으면은 저희는 이제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교복도 지 맘대로 못 입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야구장도 창단도 못합니다. 이런 거 잘했어요. 근데 전두환도 독재에서 사실 그렇게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다.